안녕하세요. 진훈의무법인입니다. 내가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안 받아준다.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은근히 이런 문제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안 해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게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뭐 강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만둘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회사가 막무가내로 안 된다,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 이러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게 문제인데요. 먼저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규직 있잖아요. 네, 정규직이요. 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요. 회사가 뭐 동의를 안 해도 그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 효력이 그냥 발생합니다.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요? 회사가 싫다고 해도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월급처럼요. 정해진 기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계산이 조금 달라요. 월급쟁이들은 좀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요. 만약 6월 15일에 저 그만둘게요 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6월이 사직 의사를 통보받은 단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임금 지급 기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다 지나야 해요. 한 달하고도 그 다음 월급 기간까지 다 지나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이 되어야 이제 회사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거의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법적 효력은 생기는 거죠. 그래도 정규직은 뭔가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네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셈이니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이게 완전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중요합니다. 훨씬 복잡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기관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양측 모두요. 민법 제661조를 보면 계약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 이게 있어야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즉 사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요.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뭐 다른데 더 좋은 회사 붙었다 이런 거 안 되나요? 그 정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꽤 엄격해요. 예를 들면 뭐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간병이 시급하다거나 또 뭐 회사 쪽에서 임금체불 같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해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사회통념상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인정될 만한 아주 중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와, 기준이 엄청 높네요. 그냥 개인적인 변심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요,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데 진짜 계약 기간 중에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회사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텨요. 이러면 어떡해요? 정규직처럼 뭐 한두 달 버티면 자동으로 퇴사되고 그런 거 없나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고 명확한 판례나 행정 해석이 딱 정립된 건 아니에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엄격하게 법 조항, 민법 661조만 놓고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건 효력이 없고 계약 기간에 구속되는 게 맞아요. 물론 뭐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 있긴 하죠. 이걸 근거로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근데 단순히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 이걸 바로 강제근로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럼 법대로면 꼼짝없이 묶이는 건가요? 법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나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좀 다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은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정규직처럼 민법 660조를 유추 적용해서 뭐 한 달이나 다음 임금 지급기 지나면 사직 효력 인정해주는 쪽으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하는군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행정 편의적인 지도 방향이지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워요. 음,
되게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 동의 없이 그냥 퇴사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그것까지 가능한가요? 1호사호로는요. 근데 뭐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붙잡고 일시키기도 어렵고 또 그 근로자가 나가서 생긴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봐야죠. 실익이 별로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야.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참 법적으로는 자동 퇴사가 보장 안 되니까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는 묶여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사가 붙잡기도 애매하고. 맞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회사랑 협의를 잘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의요? 네. 감정적으로 막 부딪히기보다는 후임자 뽑을 시간이나 인수인계할 시간 같은 걸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퇴직 날짜를 제안하고 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좋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죠. 둘째는 사직 의사를 밝힐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이든 뭐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걸 제출했다는 증거, 수신 확인된 이메일이나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걸 꼭 남겨두셔야 해요. 아, 증거 확보. 중요하겠네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효력 발생 시점 같은 걸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뭐 진단서라든지 관련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사유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겠군요. 넷째는 만약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 효력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무단결근 처리 같은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실무적으로 민법 660조 유추 적용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줘도 정규직은 민법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생기지만 기간제 계약직은 그놈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자동 퇴사가 안 되는 거군요. 상황이 훨씬 복잡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회사가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일시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본인이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내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히 아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원만하게 협의를 꼭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뭐 상황이 좀 복잡하거나 회사랑 계속 분쟁이 될 것 같다 이러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